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제가 마늘을 수확해서 지금 마늘을 밭에서 건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 비가 자주 와서 이렇게 비닐 터널을 만들어서 마늘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보시고 마늘 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밭에서 건조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터널을 완전히 이렇게 밀폐시키면 마늘이 안에서 다 익어버립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위만 이렇게 가려지도록 비만 살짝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역시 지난번 양파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마늘이 비닐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마늘 줄기를 이용해서 그 위에 마늘을 겹쳐 쌓는 방식으로 그렇게 마늘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마늘이 그 뜨거운 비닐 피복에 바로 닿게 되면 익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주의하셔서 건조시키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뿌리도 자르지 않고 줄기도 자르지 않은 채로 그대로 아주 맑은 날 기준 한 3일 정도 그렇게 바짝 말리셔야 됩니다. 말리셔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대로 뿌리 전부 제거하시고 대도 한 4-5cm,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4-5cm 길이로 잘라서 남기시고 이렇게 해서 건조를 더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비가 오려고 날씨가 꾸물꾸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잘라서 더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가지고 들어가려고 지금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건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건조 과정에서 잘 이 마늘이 말라야 오래도록 이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서 저온 창고를 갖고 계시고 한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분들하고 또 저희하고는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렇게 몇 접 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나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제 마저 장마 기간에 또 건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온 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는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농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다음에 뭐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그 안에서 건조를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방법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제 옆 텃밭에 마늘 재배 하시는 분도 이제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저렇게 지금 터널을 만들어서 저기는 이제 마늘을 저렇게 세워서 건조하고 있죠. 저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마늘을 쭉 세워서 건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자 이제 그 스타일대로 건조를 하시는데 주의할 건 건조 과정에서 마늘이 너무 고열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다음, 처음 말리실 때는 이렇게 뿌리와 줄기를 제거하지 않으신 상태로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뿌리와 줄기를 그대로 이렇게 말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정도 다 말리시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와 줄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기 뿌리에 뭐 흙도 많이 묻어 있고 또 이 안에 보면 알게 모르게 저희는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또 알을 낳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뿌리를 싹 제거를 해야 또 마늘이 이제 더 이상 뿌리 호흡을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 생리 작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멈춥니다. 거기서. 그래야 마늘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온 창고가 있거나 시설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 또는 특히 아파트 같은 일반 가정집 어디 널어놓을 때 하나가 마땅치 않으신 그런 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되냐면 1차적으로 밭에서 이렇게 건조하시고 또 2차적으로 이제 베란다에 갖고 들어가셔서 넓은 채반에 신문지 같은 걸 여러 겹 까시고 거기 위에 마늘을 건조를 하시는데 양파든 마늘이든 부패하는 부위가 가장 먼저 부패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심지, 이 줄기 부분입니다. 이 줄기 부분. 이 마늘을 잘라보면, 자, 제가 이제 한 자른 마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른 마늘은 제가 지금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손으로
이런 마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마늘을 한번 보시면 이 대가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가. 마늘을 다 자르고 나면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심지가 안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썩습니다. 가장 먼저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늘을 이제 장기 보관을 하실 분들은 이 마늘을 이렇게 가운데를 한번 자르시거나 아니면 두세 쪽씩 붙여서 이렇게 자르십시오. 쪼개십시오. 그리고 이 중간에 심지를 제거하십시오. 밭에서 1차로 건조한 마늘들을 지금 집에서 이제 2차 건조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밭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마늘을 쪼개서 안에 있는 심지를 제거해서 이제 2차 건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마늘 이렇게 있을 때 이 통마늘 이거 쪼개기 되게 힘듭니다. 이 칼로 이거 자르기에도 좀 위험하고요. 칼로 잘라도 잘 안 잘라집니다. 이런 거 쉽게 자르는 방법 제가 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여기 마늘 줄기 보이시죠? 마늘대. 이 마늘대를 칼집을 살짝 이렇게 넣어서 갈라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쪼개집니다. 쉽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늘 심지를 제거를 하고요. 자, 참고로 아까 제가 가장 마늘에서 잘 썩는 부위가 그 심지라고 했는데 그 심지가 썩기 시작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이 뿌리 부분입니다. 이 뿌리 부분에 있는 이 지금 보시던 이 심지 부분이 썩기 시작을 해서 안으로 그 심지를 썩어 들어갑니다. 심지가. 그러면 그 썩는 거에서 이제 마늘이 같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급적 제거를 해주실 만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이 건조할 때 여기가 빨리 마릅니다. 빨리 말라야 여기가 썩질 않습니다. 자, 이 점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심지를 드러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여기 뿌리 부분 여기 제거해서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크게 두 쪽으로만 나누셔도 됩니다. 지금 이 안에 만져보시면 안에가 아직도 축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장기 보관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말리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말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마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밭에서 1차 건조가 끝나서 집에 가지고 들어온 마늘입니다. 손질해서 아주 깨끗하죠. 껍질 다 벗기고 깨끗합니다. 뿌리도 제거하고. 자, 이걸 가르는 방법부터 제가 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다가 칼 넣고 하시다가 다치고 마늘 뭐 상처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줄기를 가운데 칼집을 이렇게 넣으십시오. 넣으시고 잡아서 이렇게 벌리시면 쉽게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심지를 이렇게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심지가 썩기 시작하는 부패의 원인이 바로 이 뿌리 부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뿌리 부분을 가급적 잘라서 제거를 하십시오. 이렇게 칼로 이렇게 제거하시면 이 부분이 쉽게 마릅니다. 이 부분을 빨리 말리셔야 마늘이 썩지 않습니다. 손이 좀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저장 시설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늘 양이 엄청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밭에서 그냥 몇 접 해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드시려고 저장해 놓으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심심풀이 삼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반으로 쪼개서 하시면 됩니다. 손질이 끝난 마늘은 베란다에 바람이 잘 들고 직사광선이 좀 가급적 들지 않는 그런 시원한 곳에 이렇게 펼쳐서 말리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뿌리 부분도 이제 쉽게 마르고 마늘 속도 수분이 이제 다 날아가서 어느 정도 건조한 상태가 이제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장마가 시작되면 습도가 높아져서 이게 썩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2차 건조까지 끝내시고 이거를 이제 장기 보관을 하실 수 있도록 김장 때까지 장기 보관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장을 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건조까지 마늘이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속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건조까지 마늘이 건조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장기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치통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김치통을 준비하시고 바닥에 신문지를 한 두세 겹 까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분 조절을 해줍니다. 수분이 너무 과도하면 신문이 수분을 빨아들여서 유지를 시켜주고, 또 너무 건조하면 그 신문에 있던 습기가 다시 방출이 되면서 안에가 습도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신문지를 이렇게 두세 겹 깔아주시고, 이제 그 안에 아까 손질한 해서 건조하신 2차 건조까지 끝내신 마늘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늘을 쭉 펼쳐서 겹치지 마십시오. 가급적 뭐든지 겹치면 호흡이 안 돼서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쉽게 부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펼쳐서 마늘을 이렇게 펼쳐 놓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뿌리 부분이 잘 말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쉽게 마늘이 부패가 시작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대충 그냥 설명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채우진 않겠습니다. 촘촘하게 채우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만 제가 설명을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늘을 이제 한 겹 깔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다시 그 위에 이렇게 신문지를 다시 한 겹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마늘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쪼갠 마늘을 잘 펼쳐서, 자, 이렇게 보관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맨 위에 이제 가득 채워지겠죠. 김치통은 이거보다 더 커도 상관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김치냉장고에 지금 공간이 사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김치통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꼭대기까지 맨 위에까지 이제 꽉 채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 신문지를 마지막으로 한 겹 더 올려주십시오. 그 위에 신문지를 한 겹 더 올려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시면, 이대로 보관하시면 김장을 보통 11월 중순이나 말에 하지 않습니까? 남쪽은 더 늦게도 하지만 보통 중부지방 이북으로는 11월 중순 이후 11월 말 이때 김장을 보통들 하시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개월 정도 되죠. 지금 6월 달이니까 그때까지 보관하시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자체에 상처가 있다거나 마늘 자체가 어떤 벌레가 상처를 내놨다든지 해서 그 부위가 썩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멀쩡한 마늘은 그때까지 괜찮습니다.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생각나실 때마다 한번 꺼내서 한번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서 열어보셔서 부패하고 있는 마늘이 있다거나, 혹은 안에 공기를 한번 좀 신선한 공기가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생각나실 때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저장 가능합니다. 자,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게 제가 해마다 김치냉장고에 마늘을 보관해서 김장 때 꺼내서 사용하는 그 김장통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해서 오랫동안 마늘을 상하지 않게끔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냉장고 안 됩니다. 김치 냉장고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냉장고의 온도는 약 2도씨에서 4도씨 사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하시면 잘못하면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는 0도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얼기 직전까지만 갑니다. 얼지 않습니다. 물론 김치냉장고가 오래되거나 설정이 잘못돼서 온도가 많이 낮으면 얼 수도 있죠. 김치도 가끔 어는 김치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식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게 종자용으로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그렇게 식용으로 사용할 것들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자용으로 사용하실 거는 절대로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종자용으로서 사용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종자용으로 사용하실 것은 잘 말리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말리셔서 가운데 심지를 다 제거하고, 이것도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마 때 썩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심지가. 그러니까 이 심지를 오랫동안 보관하시려면 이 심지를 꼭 제거하시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채반에 잘 말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편을 쪼개십시오. 인편이라는 건 이 쪽을 얘기합니다. 마늘 쪽을. 그 마늘 쪽을 쪼개서 껍질은 까지 마시고 그대로 잘 보관하시면, 양파망 같은데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근데 양파망 같은 데다가도 너무 많은 그 마늘을 채워서 저장하시면, 보관하시면 아무리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보관하신다 그래도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들이 썩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담지 마시고 골고루 다 바람에 이렇게 바람이 잘 통풍이 될 수 있는 양만 담으셔서, 나눠 담으셔서 그렇게 씨마늘은 보관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아주 환기가 잘 되고 그늘이 좋아서 그런 어떤 추녀 밑에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농가에서는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최대한 환기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습도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데에서 건조하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씨마늘은 잘못 보관하시면 그렇게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씨마늘은 그렇게 환기가 좀 잘 되고 하는 곳에 너무 겹쳐서 보관하지 마시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그 다음에 가급적 통을 안에 심지 부분을 빼서 그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 냉장고 안 됩니다. 김치 냉장고에 김치통에 신문지를 이용해서 층층이 쌓으시는데 반드시 가운데 심지는 제거하시라는 거. 가운데 심지를 꼭, 이 심지를 꼭 제거하시고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껍질 까서 하지 마시고요. 껍질을 까지 말고 두세 조각씩, 서너 조각씩 이렇게 떼서 가운데 심지를 제거하고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층층이 보관하시면 김장때까지 문제없이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김장때가 되면 또 이런 뭐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잘 보관해 놓으시면 그럴 때 좀 비싼 거 사드시지 않고 충분히 가지고 계신 마늘로 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늘 막 나올 때 또 가격이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사두셔서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까지 잘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사서 그렇게 심지 제거하시고 김치통에 담아서 신문지를 이용해서 보관하셨다가 김장 때 사용하시면 살림하시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늘 건조하는 방법, 그 다음에 1차 건조하는 방법, 다음에 2차 건조하는 방법, 그 다음에 2차 건조 후에 보관해서 식용 보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씨마늘로 보관하는 방법,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늘 보관 잘 하셔서 애써서 농사 지으셔서 썩고 상하고 그래서 버리시는 그런 것들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닭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